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옆 사람도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로운 얼굴도 있을 거고 아마 익숙한 얼굴도 있을 텐데, 자, 옆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네. 자, 교재 다 준비됐죠? 네, 요 교재 요거로 진행을 하고요. 일요일보다는 색깔이 더 좀 산뜻해졌죠? 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 자, 그다음에 보충 자료 받으셨나요? 네, 오케이, 보충 자료 받으셨고, 아마 그 1월에 들으셨던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3, 4월에 새로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아마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리 파악한 바로는 한 3분의 1 정도가 3, 4월 강의를 이제 처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데,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표해 주실까요? 네, 3, 4월 강의 들으시는 분들.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굴도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 이 그 3, 4월 강의는 제가 1, 2월 수업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1, 2월에 했던 그러한 그 기본 개념이나 텀들, 용어를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그 적용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적용하는 단계인데 보충 자료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이태원 영어학 3, 4월 1주차 보충 자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질문 및 그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제 개인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그 카페를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는 1월에 제가 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넣어드렸습니다. 3, 4월 강의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배를 해서 넣어드렸으니까 1월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시면 3쪽에, 자, 3쪽에 자, 합격 전략 6단계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익숙하실 텐데 1, 2월에 우리가 기본 이론 탄탄히 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 이론을 우리가 충분히 했다고 이제 가정하고 3, 4월을 진행하겠지만, 제가 1, 2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월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이렇게 그 패시지 분석과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 4월은 그 단계로 보면 2단계로 심화 이론 확실히 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나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3부터 6까지. 그래서 영어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단계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출문제 철저히 분석. 네, 좀 쑥스럽죠? 기출문제. 5, 6월 달에는 기출문제를 이제 그 중요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철저히 분석을 하게 될 건데, 지금 3, 4월에 조금 우리가 같이 맛보기 형식으로 이제 다뤄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이론 정리, 조직화하기. 네, 이론 정리, 조직화하기. 그래서 7, 8월까지 여러분이 7, 8월까지 모든 그러한 이론이 그 과목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간 7, 8월까지는 늦어도 8월까지는 이론이 과목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9월 달부터 실전 모의고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5단계 모의고사 실처럼 풀기. 네, 실천 연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전처럼, 그렇죠? 또 실이 술술 풀리듯이 이렇게 이제 풀어간다는 의미로 실처럼 연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최종 정리 마무리하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6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밑에 보면은 그 학습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 2월에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은 강의 계획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 1주부터 4주까지는 포네틱스하고 포놀로지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다 맞춰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래서 오늘은 1주차에서는 컨소넌트 바울하고 그 다음에 폰인과 엘러폰의 관계까지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폴로지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시험에도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5주차, 6주차, 2주차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멘틱스하고 프라그매틱스 그 한 주씩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거기 심화이론 옆에 보면은 원서 지문 분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마 그 교재 다 받으셨고 교재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아마 훑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그래서 새로운 교재를 보면은 반드시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목차화 시켜놨고 그렇게 정리를 다 해드렸는데 혹시 그런 그 체계성, 그 책의 체계성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체계성을 여기서 잠깐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심화 이론을 한번 그 이론을 1, 2월에 했던 것들을 다시 좀 심화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서 지문을 지금 이제 그 챕터별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교재를 보면은 챕터별로 이제 정리가 돼 있어서 그래서 consonant and vowel 챕터 1에서는 8개의 패시지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phonemes and allophones에서는 7개의 패시지를 넣어놨습니다. 이따 수업할 때 같이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맛보기라고 해가지고 각 그 챕터별로 2개 정도 이렇게 이제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획대로라면 이제 4개의 기출 문제를 연계해서 이렇게 풀어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챕터 1이 끝나면 이제 그 원서 지문 패시지를 8개를 여러분이 풀어보게 되실 거고 제가 수업 시간에는 아마 다 다루지 못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개 정도의 기출 문제를 그 챕터 1과 챕터 2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개념과 용어가 실제 원서 지문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용어들이 그 원서 지문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이해가 되고 그렇죠? 또 여기는 전부 다 그 블랭크 기평으로 문제를 그 만들어 놨거든요. 패시지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기출 문제에서는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었는지 그래서 나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시지가 한 70%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출 문제가 한 3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체를 이제 합산을 해보니까 원서 지문은 63개의 패시지로 되어 있고 기출 문제는 22개의 퀘스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5개의 지문을 우리가 이제 3, 4월 달에 그 이런 기본 개념과 용어를 적용해서 이렇게 그 연습해보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어학은 어떻게 진행이 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론 정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용 과정을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 2월, 3, 4월 가면서 적용을 좀 더 많이 늘려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거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예습을 조금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2월에 하셨던 분들은 아마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 원서 그 핵심 정리가 그 이론 정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는데 이제 아마 보충 자료는 더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요건 이제 과제용으로 되어 있는데 뭐냐면 각 그 챕터가 끝나면 그리고 각 1주차 수업이 끝나면 제가 카페에다가 바로 여러분이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그 요 자료를 이제 그 올려드릴 텐데 너무 그 과제가 해야 될 게 좀 그 많다기보다는 페이지 수를 좀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운 받아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올려놓을 건데 여기는 샘플만 지금 보여준 겁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이론 정리를 하고 패시지 분석을 한다 그랬죠. 자, 패시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까지 한번 연결해서 풀어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집에 가서 뭘 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면 거기 consonant vowel에 자, 5쪽이죠. 스피치 프로덕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문 분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문 분석을 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일부 판서를 해드립니다. 그럼 그거를 책에다가 정리를 했다가 집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카페에서 이제 다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 올려놓을 거거든요, 조교가. 그러면 그 스피치 프로덕션에 대한 그 패시지를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3단계로. 그래서 키워드하고 프레이즈를 찾아가지고 나는 이 패시지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키텀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뭐 여기는 최대 10개까지 되어 있는데 하여튼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키워드하고 프레이즈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riting key expressions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 단위로 우리가 이제 그 서답형을 쓰려면 서술형 같은 기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패시지에서
중요한 구분들이 있죠. 그거를 한 3개 정도 찾아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Analyzing Passage는 뭐냐면, 요거는 제가 그 칠판에 이제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노트 필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참고해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그 패시지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패시지 분석을 이제 하게끔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넘겨보시면 7쪽에 있습니다. 기출문제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 4월에는 그런 분석들을 우리가 좀씩 이제 그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5, 6월 가서는 철저하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 10월부터는 그렇게 연습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교재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잠깐. 자, 교재를 보시면 거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태원 영어학 심화이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포네틱스 포놀로지를 좀 크게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중요한 비중도가 높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원서 지문 분석이 있고 기출문제 맛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론 정리를 하고요. 패시지 분석을 하고 기출문제로 연결된다. 요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까 과제형으로 드린 카페에 올려드릴 그거를 반드시 출력하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것으로 끝. 그래서 아마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서로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 정도만. 그리고 원서 우리의 3, 4월 그 새벽 특강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거기에서 이제 그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 부분도 제가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거를 이제 그 사용할 필요 없이 제가 드리는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책은 좀 갖고 오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내일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일 하게 될 원서 특강도 사실은 요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새벽에 힘들지만 나와서 이렇게 듣게 되면 좀 편하게 연결해서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 또 그 주변적이라기보다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다 발췌해서 일일이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 자료를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3쪽으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4쪽 보시면 영역별 기출분포 및 빈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월 교재에도 들어가 있는 건데, 혹시 이제 1월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쭉 참고로 그 빈도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 그 2005년부터 201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카피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하면서 왜 2005년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2002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타나 오류는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크게 이렇게 딱 드러나니까 너무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무튼 요 2002년도부터 2015년도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5쪽에 보시면 이제 챕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보시면 1, 2월 달에 그대로 카피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포네틱스 포놀로지를 좀 다르게,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약간 기술 방식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한 번 더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거 카피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자, 거기 밑에 있는 그림도 바뀌었습니다. 자, 넘겨보시고 컨텐츠 있습니다. 자,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자, 컨텐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우리가 9개 챕터였었나요? 근데 7개 챕터로 좀 줄였고요. 불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좀 뺐습니다. 주변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한눈에 쭉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오늘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요 그 목차 구성을 머릿속에 싹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목차 구성은 그냥 구성이 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 2월에 아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챕터 1과 챕터 2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8쪽에 보시면 연도별 기출문제 내용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주제로 이제 그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교재를 보면은 1, 2월 교재에서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말을 거의 다 빼버렸죠.
그죠? 왜냐하면 1, 2월 달에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번역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용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넣었었는데 한 80대, 20대 정도로. 근데 여기서는 전부 다 뺐습니다. 대신 추가적으로 넣은 게 있다면 임용 포인트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챕터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과연 우리가 임용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그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를 3개에서 한 5개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보고 중요도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별 5개인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별 4개인 경우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중요도는 좀 떨어진다. 여기 있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챕터 1에서는 컨소넌트하고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자, 교재 구성상 뒤로 한번 쭉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23쪽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챕터 1에서 컨소넌트하고 바울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다루고 나서 23쪽으로 가면은 자, reading and analyzing passage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3, 4월의 중점이 여기에 가장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그런 개념과 용어들을 활용해서 패시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소넌트 바울에서는 8개의 패시지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자, 거기에 이제 그 첫 번째 스피치 프로덕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밑에 공간을 나름대로 그 고려해서 충분히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판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 공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그 판서를 하셔가지고 카페에 올려놓은 그런 그 자료를 활용해서 과제용으로 수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쭉 한번 쭉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2쪽 보시기 바랍니다. 31쪽까지 해서 이렇게 8개 패시지를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32쪽 가면은 이제 그 챕터 2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오늘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거. 혹시 좀 부족하다면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이제 그 포네틱스 포놀로지가 이제 다 끝납니다. 어디에 가서 끝나면 97쪽까지 해서 다 끝납니다. 자, 97쪽 한번 볼까요? 네, 97쪽.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 교재를 사용하는데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98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Tasting some questions of the past test 이렇게 되죠. 제가 하여튼간 만든 그런 표현이긴 한데 기출문제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22문항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총 포네틱스 포놀로지에서는 13개의 2014년, 15년 포함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내용 간단히 정리해주고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아까 3단계로 그렇죠? 키워드하고 키 익스프레션, 그 다음에 그 패시지 분석하는 거, 요 단계별로 과제를 수행하시면 딱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 4번 거기 그 폰인과 엘로폰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교재 구성을 이제 쭉 봤고 뒤에 이제 어디를 한 번 더 볼게요. 199쪽에 보시면 패시지는 전부 다 이제 기입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근데 기입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라고 그런 그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 블랭크를 넣어놨냐면 적어도 이 패시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입형을 넣어놨고, 어차피 우리가 시험 유형의 그 기입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연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키 익스프레션 써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서답형, 그렇죠? 서답형에서 서술형에 해당되는 부분을 연습하는 겁니다. 아마 논술형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는 2가지 유형만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는 이제 아무래도 서술형으로 많이 연습을 하게 될 것이고 3, 4월에는 기입형으로 많이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 답을 다 그 뒤에다가 넣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자, 포네틱스 포놀로지를 따로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이거를 같이 융합형으로 통합형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컨소넌트하고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컨소넌트 바울이 포놀로지에서는 폰인과 엘로폰이라고 하는 관계로 이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을 이제 하게 될 텐데, 포네틱스에서는 세그멘트,
하고 수프라 세그멘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세그멘트에서는 다시 칸서넌트하고 바울스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죠? 바울스로 구분하고, 물론 이제 수프라 세그멘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스트레스하고 이제 인토네이션이죠. 뭐 이와 관련된 리듬이라든가 풋이라든가 뭐 톤 유니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칸서넌트하고 바울을 반드시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되고, 그 각각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분류된 그런 클래스의 각각의 개별적인 소리들을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이제 교재에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칸서넌트 같은 경우는 몇 가지로 구분을 하죠? 4가지로 구분하죠. 일단은 voicing, 유무성으로 구분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로 구분하게 되나요? place, 그렇죠? place, 장소가 어디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oral이냐 nasal이냐,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anners,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풋 사운드 같은 경우는 그 명칭을 줘보면 순서가 이건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푸의 명칭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풋 사운드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나요? 그렇죠. voiceless 사운드이면서 장소가 어디나요? voiceless bilabial이죠. bilabial이면서 nasal인가요, oral인가요? 자, 오랄 사운드죠. 근데 보통 오랄 레이저 같은 경우는 잘 구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그런 리던던트 자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이절 응 소리를 뺀 나머지는 다 오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구분은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매너는 뭐가 되나요? 스탑 사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과제로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 사운드를 이따 쉬는 시간에 끝나고 나서 한번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무 사운드는 뭔가요? 보이스죠? 그래도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가 되나요?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그렇죠. 네이절이죠. 여기는요? 똑같죠? 그죠? 스탑 사운드. 자, 그러면 H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는 진짜 과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칸서넌트를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 교재를 제가 굉장히 아주 핵심적으로 잘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와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마 기초가 웬만큼 1, 2월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셨잖아요. 되어 있는 분들, 또 3, 4월에 하신 분들은 기본 과정이 웬만큼 되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만들어지려면 이 보컬 트랙이라고 하는 성도에서 그 스피치 오관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소리가 만들어지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스피치 오간에 해당되는 중요한 그런 그 명칭들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Classification of Consonant. 여기 이제 그 1장에서는 자음과 모음의 그런 분류예요, 분류. 그러니까 분류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1, 2월 때를 확인해 보니까 그게 힘들어요, 잘 안 돼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건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를 다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이 좀 필요해요.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voiceless 사운드하고 voiced 사운드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랄 사운드하고 네이절 사운드가 있다. 자, 거기 맨 밑에 보시면 그림을 보고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가 폐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글로티스 안에 보컬 코드를 지나면서 바이브레이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voiceless하고 voiced로 구분하죠. 오케이? 자, 그 공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여기 이제 유블라라고 하는 목젖 있는 부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공기의 흐름이 갈리죠. 자, 네이절 캐비티로 올라가게 되면 네이절 사운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랄 캐비티로 나가게 되면 오랄 사운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기준으로 하고 오랄하고 네이절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랄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앞에서부터 해도 좋고 뒤에서부터 해도 좋고 8개의 플레이스에 따라서 구분한다. 자, 어떻게 구분하죠? 첫 번째, 바일레이비얼, 레이비오덴탈, 인터덴탈, 엘비올라, 포스트 엘비올라 또는 뭐 엘비오 포스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포스트 엘비올라, 그다음에 팔라탈, 빌라,
그다음에 글로탈 이렇게 이제 8개의 그 위치, 다시 말해서 혀가 관여하거나 입술이 관여하는 그러한 그 위치에 따라서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기 흐름 방식에 따라서 그렇죠. 그걸 매너라고 합니다. 막히느냐, 막히지 않느냐. 막히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막히느냐. 어느 정도 마찰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스탑, 그다음에 프리커티브, 애프리커티브, 네이절, 리퀴드, 글라이드로 구분한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되는 인디비주얼 사운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명칭도 요 순서에 따라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1쪽에 보시면 places of articulation 해가지고 이 음절 구조에서 보면은 V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V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온셋에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할 겁니다. 온셋에 오는 경우도 코다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 V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단어 내에서 앞이냐 중간이냐 뒤냐 이렇게 이제 한 단어 내 음절이 여러 개 있을 때 자, 음절을 우리가 모음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본다 그러면 소리가 자음이 여기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그죠? 컨소넌트 올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소리가 어느 위치에서 나느냐를 예를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잘 안 풀리시거나 좀 졸리거나 공부하다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읽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바일레이브에 푸브 무 사운드가 있다. 그 다음에 레이비어 덴탈에 푸브가 있다. 쭉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셨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엘비올라 사운드가 있고요. 자, 거기 엘비올라 사운드는 제가 조금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 특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거기 나와 있는 펠라탈 R 사운드하고 그다음에 그 리트로플렉스 R로 이렇게 또 따로 구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거기에 보면 그 엘비오 펠라탈 사운드 같은 경우에 그 G 사운드 있죠. 쉬지 취지할 때 G 사운드는 지금 음영 표시되어 있는 이니셜 포지션에는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없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슬라블 스트럭처의 이제 그 슬라블 구조를 이야기할 때는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괜히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요 위치 이니셜 포지션에는 올 수 없는 소리들이 있구나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면 7번에 빌라 사운드에도 있죠. 그렇죠? 응 사운드가 이니셜 포지션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게 이제 그 내일 새벽 특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글로탈 H 사운드, 흐 사운드 같은 경우는 어디에 나타날 수 없죠? 그렇죠. 파이널 포지션에 나타날 수 없어요. 이런 걸 우리는 디스트리뷰션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뭐라고 설명드렸죠? 어떤 디스트리뷰션? 디펙티브. 흠이 있는,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자음들은 대부분 다 이니셜, 미들, 그 다음에 파이널 위치에 다 올 수 있는데 특별히 이니셜이나 이렇게 파이널 포지션에 올 수 없는 세 소리가 있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디스트리뷰션의 모든 위치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디펙티브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 새벽 특강에서도 그런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심화된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Manners of Articulation. 자, 6개는 반드시 이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리퀴드에는 레터럴 L이라고 하기도 하고 L 사운드를, 그 다음에 리트로플렉스, 그 R 사운드 이렇게 달리 용어를 이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라이드 사운드는 우리가 세미 바울이라고 하죠. 자, 세미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얘네들은 모음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패시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자음도표 나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유무성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머릿속에 요것만 딱 정리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쪽에 가면은 그 자음들을 다시 헤쳐 모여서 또 다른 특성으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막히느냐 막히지 않느냐의 두 가지를 가지고 non-continuant, continuant로 구분했다. 뭐 non-continuant는 당연히 스탑 사운드겠죠. 근데 스탑이 들어가 있는 또 부류가 하나 있죠. 애프리컷이죠. G 사운드가 어때요? G나 G 사운드는 이 자체가 이게 스탑이잖아요, 그죠? 스탑 플러스 프리커티브가 되는데 어쨌든 얘네들 일단은 공기는 막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 unrelease가 좀 딜레이 된다 그래서 delayed release 이렇게 이제 unrelease가 아니라 delayed release라고 이렇게 자질 구분을 또 합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노론트하고 압스론트로 구분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모든 소리들을 공명음과 저지음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공명음은 당연히 모음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모음이 있습니다만은 네이저하고 리퀴드하고 글라이드가 이거는 소노런트다. 그 외 나머지는 다 스타, 애프리커, 프리커티브는 뭐다?
네. 압스턴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에스포레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그 부류가 있죠. 브이슬리스, 스탑, 프트크 3개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요 프트크 사운드가 앞에 스가 선행하게 되면은 언에스포레이션이 일어나더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시빌런트, 스즈, 쉬즈, 취즈 사운드가 있다. 아마 왜 시빌런트가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자,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포포니믹 룰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슬래빅 컨소넌트는 네이절스하고 리퀴드가 있다. 글라이드는 포함이 안 된다 그랬어요.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패시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음은 이 정도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모음이 있는데, 자, 모음은 4가지 기준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혀와 관련이 있죠. 이런 그 플레이스로 나누지 않습니다. 매너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 혀하고 관계가 있어요. 입술하고. 그래서 혀에